안녕하세요. 의사가 들려주는 건강이야기 건강톡톡 시간입니다. 저는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이중구고요. 저는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이민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5분에 1명꼴로 발생하는 흔한 질병이면서도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후유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무서운 질병이 바로 뇌졸중인데요. 사실 뇌졸중은 초기에 빠르게 대처만 잘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고 후유증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건강톡톡 오늘 이 시간에는 뇌졸중에 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뇌가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뇌혈관이 막혀 충분한 혈류가 뇌로 공급되지 않는 상태를 허혈성 뇌졸중 혹은 뇌경색이라고 하고요. 뇌혈관이 터져 뇌에 피가 고이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뇌출혈입니다. 뇌경색과 뇌출혈을 합해서 뇌졸중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뇌졸중이 두려운 점이 갑작스러운 언어장애, 팔다리 마비, 보행장애 같은 증상이 회복되지 않아 영구적인 장애로 이어져 휠체어에 의존하거나 치매에 이르거나 혹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증상들이 몇 분에서 수시간 이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절로 회복되기도 하는데요. 이를 일과성 허혈 발작 또는 미니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이렇듯 증상이 나타났다가 저절로 사라지다 보니 많은 분들이 단순한 피로 현상으로 넘기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을 경험한 환자분들의 3분의 1은 조기에 뇌졸중으로 이어지고 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회복된 미니 뇌졸중의 경우에도 반드시 빠른 조치를 취하셔서 뇌졸중을 예방해야 합니다. 미니 뇌졸중은 작은 혈전이 혈관을 막았지만 저절로 녹아서 뇌가 손상되기 전에 증상이 사라지는데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지만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까 반드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교수님, 허혈성 뇌졸중, 즉 뇌경색은 왜 생기나요? 뇌경색은 뇌와 관계된 혈관 및 심장의 다양한 질환에 의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죽상동맥경화증이고요. 뇌혈관이나 목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침착을 하고 염증을 일으키면 혈관벽이 두꺼워져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오래된 수도관에 이물질이 쌓이면 지름이 좁아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동맥경화가 없더라도 뇌의 작은 혈관들은 두꺼워지고 좁아지면서 뇌경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혈관 질환들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률이 높아지고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 혈증, 흡연, 음주 비만 등이 장기간 지속되면 더욱더 그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 밖에도 심방세동, 심장 판막 문제 등과 같이 심장의 이상으로 인한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서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뇌는 혈관이 막히는 순간부터 1분마다 약 200만 개의 뇌세포가 손상이 되는데요. 그만큼 뇌졸중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교수님,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급성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으로 빠른 대처가 필수적입니다. 그 시작은 뇌졸중의 증상을 빨리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뇌졸중의 증상은 급격히 생기고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흔하고 이해하기 쉬운 증상들을 선별하여 만든 하나의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영어 단어 FAST입니다. F는 페이셜 파시의 그 첫 철자로, 즉 얼굴마비가 일어났는지 살핍니다. E라고 웃어서 얼굴이 대칭적으로 표정을 지을 수 있는지 살피는 겁니다. A는 암 위크니스의 첫자로 편측 팔마비가 있는지 살핍니다. 두 손을 앞으로 뻗어서 한쪽 팔이 처짐이 있거나 팔을 들지 못하면 뇌졸중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S는 스피치 디스오더의 첫자로 언어장애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대화를 나눌 때 발음이 명확한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료한지를 확인합니다. T는 Time to Call 119의 첫자로 앞에 말씀드린 증상이 발생했다면 즉시 119에 전화해 뇌졸중 센터를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갑작스러운 보행장애가 생기거나 앞이 보이지 않을 경우,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경우도 뇌졸중의 증상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허혈성 뇌졸중으로 병원을 찾게 되면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입원해서 검사와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검사 및 치료를 받게 되나요?
급성 허혈성 뇌졸중은 경과가 매우 다이나믹하고 원인도 다양합니다. 이에 다각도의 검사로 뇌졸중의 상태 및 원인에 대해 조사합니다. CT, MRI, 경동맥, 두개뇌 초음파 검사를 통해 뇌경색의 위치, 크기, 뇌혈관 및 경부혈관 협착 정도와 플라크 성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초음파 검사, 심전도, 홀터 검사 등을 통해 심방세동, 심기능 상태, 심장 내 혈전 여부 등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심장성 원인에 대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고지혈증 당뇨 및 혈관 위험인자에 대한 혈액 검사와 입원 중 혈압 및 심장 리듬을 모니터링합니다. 이러한 검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뇌졸중의 주요 원인이 확인되면 그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약물 치료 또는 시술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뇌졸중으로 인한 마비, 삼킴장애, 인지장애 같은 신경학적 결핍에 대해서는 보다 빠르고 더 나은 회복을 위해 재활평가 및 치료를 함께 병행하게 됩니다. 사실 뇌졸중은 빠른 응급처치와 치료만큼이나 퇴원 후 관리도 중요한 질환 아니겠습니까? 퇴원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뇌졸중은 특히 초기에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처방받은 약제 및 항혈전제는 반드시 잘 챙겨서 드셔야 합니다. 내시경 검사를 받거나 치과에서 발치를 하실 경우 항혈전제 복용 중단을 권유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항혈전제 복용 중단 시기 및 일정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뇌경색의 2차 예방을 위해 일생 동안 약물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는 혈압, 당뇨, 이상지질 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의 약물 치료도 포함하며 정기적인 평가 소견에 따라 약물의 종류 및 개수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내 몸 상태에 맞는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뇌졸중 전반에 관한 여러 질문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뇌졸중인가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두통이나 어지럼증만으로는 뇌졸중으로 진단하진 않습니다. 단, 두통 중에 벼락두통이라 불리는 순간적으로 깨질 듯한 두통이 있는데요. 이것은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뇌혈관 박리, 혈관 수축, 뇌동맥류의 신호일 수 있어서 즉각적인 진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뇌졸중 환자의 15% 정도에서 뇌졸중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부터 새로운 두통 혹은 평소와 다른 심한 강도의 빈번한 두통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이러한 두통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의 깊게 경과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지럼증 또한 성인 4명 가운데 1명은 겪게 되는 흔한 증상입니다. 이 중에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어지럼증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뇌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는 중추성 어지럼증입니다. 보행장애나 복시 등이 동반될 경우 뇌졸중일 가능성이 높고 어지럼증이 단독으로 발생해도 자세와 상관없이 반복되고 혈관 위험인자가 많은 분이라면 뇌혈관성 어지럼일 수 있으니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심하게 좁거나 막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건강검진에서 경동맥 초음파 혹은 뇌혈관 영상 촬영 등을 통해 우연히 경동맥 협착 및 두개뇌 협착을 진단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혈관 이상은 뇌경색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혈관 협착을 유발한 원인에 대한 검사와 함께 협착의 정도를 평가해 그에 따른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스타틴 및 항혈전제의 많은 발전이 있어 약물로서 뇌졸중을 예방하는 효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경동맥의 경우 협착이 심하면 예방적인 스텐트 삽입술 혹은 경동맥 내막 절제술을 고려해 볼 수 있으니 뇌졸중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수님, 혈관 내 스텐팅 및 경동맥 내막 절제술과 같은 치료법에도 많은 근거가 생겼고 어떤 분에게 어떤 치료법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경외과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혈관이 좁거나 막혔다고 해서 무조건 넓히거나 뚫어주는 것은 아니고 증상이나 혈류의 상태 등을 파악해서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좁은 정도가 심하면서 혈류도 좋지 않으면 한쪽으로 힘이 빠지거나 말이 잘 안 나오는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 저희 신경외과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목에 있는 경동맥이 좁아진 경우에는 좁은 통로를 넓혀주는 풍선 확장술과 혈전이 날아가지 않도록 해주는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합니다. 혈관을 직접 절개해서 지저분한 혈전 덩어리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목이 아닌 뇌혈관이 좁거나 막혀서 혈류가 부족하다면 두피 혈관을 뇌혈관에 연결시키는 뇌동맥 문합술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뇌졸중을 미리 알 수 있는 예측 검사가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검사들인 경동맥 초음파나 두개내 초음파, CT나 MRI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검사로 개개인의 뇌 및 혈관 상태에 따라 뇌졸중의 위험을 일부 예측할 수는 있으나 각 검사의 장단점과 비용을 고려해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학적 검사에서 뚜렷한 이상이 보이지 않으면 물론 뇌졸중 발생 위험이 낮긴 하지만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뇌졸중은 다양한 드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네, 평소에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하시고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뇌졸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교수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뇌졸중의 90% 가까이는 예방 가능합니다. 뇌졸중의 원인이 고령, 유전과 같은 교정 불가능한 인자보다는 예방 및 교정 가능한 위험 인자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주요한 10가지 예방 및 교정 가능한 위험 인자가 있는데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심방세동, 심근경색 등의 심질환, 흡연, 음주, 불균형 식단, 부족한 신체활동, 복부 비만,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같은 라이프 스타일 및 생활습관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이에 평소에 신체활동을 많이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길 권합니다. 금연은 필수이고 과음은 삼가셔야 합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혈관 위험인자에 대한 정기적인 선별 검사를 통해 조기 진단 후 적절히 치료받는 것이 뇌졸중의 위험을 낮추는 길입니다. 뇌혈관 또는 경동맥 협착이 발견됐을 경우 뇌혈관 전문의를 찾아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성모병원 뇌졸중센터는 패스트 트랙을 통한 신속한 검사, 최신 기술, 그리고 신경과와 신경외과가 유기적인 협진을 통해 효과적인 뇌졸중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뇌졸중의 치료와 예방에 서울성모병원 의료진들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